이게 실현된다면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초전도체 때문에 막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도 있고 예. 반도체 필요 없다, 2차 전지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팀에서 의해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 세계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애초에 이거를 만든 데는 우리나라 업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업체가 이걸 물질로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초전도체 물질을 만드는 거지. 애초에 아이디는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연구팀이었던 것 같고요. 지난 22일 이제 이석백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이끄는 연구진이 논문을 이제 논문을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서 세계 최초로 상온 전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세상이 이제 발칵 뒤집혔거든요. 네. 초전도는 이제 많은 양의 전기를 전한다는 뜻으로 저항이 0에 가깝게 낮추면서 전력 손실률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예전에 100V 쓰다가 220V로 증압했잖아요. 승합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전력을 송전하는 데 있어서 전력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 무의미하다는 거지. 만약에 정말 저항이 0인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전력 생산량의 한 10분의 1만 생산해도 전 인류가 전기 부족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중간에 사라지는 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이제 풍력 발전 돌리고 있잖아요. 네. 풍력 발전 돌리는데 얘가 일정 시간 지나면 전기가 남아돌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 생산을 멈춘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가 한다면 그냥 바람이 많은 그 제주도에서 전력이 필요 이상 생산을 해서 육지로 전송을 하면 되니까 저항이 0이니까 그대로 전력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초전도체를 활용하면 일반 케이블보다 전력 손실률이 10% 이하로 거의 완전한 100% 가는 거죠. 송전 용량도 5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꿈의 전력이라고 하는데 다만 얘가 초전도가 절대 온도는 영하 180도 이하에서만 생성돼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힘든 거구나. 그게 힘든 거예요. 네. MRI가 이제 초전도체를 가지고 MRI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얘가 비싼 이유가 MRI 기기가 둥근 기기가 이렇게 감싸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맞아요.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가 절대 온도 마이너스 180도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가 가능해진다면 그 MRI 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싸지는 거죠. 비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게 공개되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밝힌 거예요? 초전도체 이론 자체가 그렇다고요. 만들어지면. 근데 이제 이거를 초전도체가 이렇게 물질을 구리하고 납하고 일정한 비율로 해서 만들면 이게 초전도체 성능을 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는데 니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검증해봐라 이렇게 밝힌 거예요. 밝혔는데 이제 너도 나도 온갖 연구팀들이 이걸 검증하기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속속들이 이제 검증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검증한 연구팀에서 초전도체가 맞다고 하는 연구팀도 있고 초전도체가 아니는 새로운 물질이다. 단지 초전도체 성능처럼 그 저항이 0인 비슷한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새로운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말 그대로 이제 뭐 초전도체 물질이든 아니면 새로운 물질이든 전력 전송할 때 저항을 0으로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발칵 뒤집히는 거죠. 노벨상이네요. 노벨상 7개, 10개 받아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한국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실험 조작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 사람은 자기들이 뭐 물질을 만든 거거든. 네. 말처럼 만들어서 검증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완전히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특허를 내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이걸 갑자기 완성되지도 않은 걸 다 공개해버려서 이게 중국으로 기술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렇게 말하는, 또 너무 성급했다 발표가.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얘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아바타 영화 있잖아요. 아바타 영화 처음 봤을 때 그 암벽이 된 게 절벽 공중에 붕 떠 있었잖아요. 얘가요. 그게 신기했었거든요. 저게 뭔가. 그게 이제 초전도체를 하는 그 물질인, 뭐 발음이 어려워. 어봅테늄? 어봅테늄이란 이 물질이 암벽 덩어리를 공중에 떠 있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그걸 채굴하러 나비 행성을 간 거잖아요. 우리 지구인들이. 근데 그게 지구에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예요. 예. 그게 그 원리인 거, 그 원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면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용화 될 때까지는 좀 양산해야 되잖아요, 얘가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거는 이번 발견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게 될 거고, 제 생각에는 저 멀리 있는 외계 행성도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문제 심각한데, 네. 막 우리나라 35도, 네. 일본 39도 그런 것도 해결이 되는 거고. 생각해보세요. 전력이 정항이 0이면 지금 전력 생산량의 한 10분의 1만 생산해도 전 지구인들이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그만큼 맞습니다. 안 떼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구 그 온난화도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전기차 성능도 엄청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뭐 제가 저 인문계에서 문과여서 제가 이 전문적인 기술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저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해 보는 건데, 뭐 완전히 세상이 제가 생각해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세상은 완전히 천지개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소식이 나오니까 네.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그 작은 기업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예, 그거 이미 네. 상한가 두세 번씩 다 네, 갔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덕성이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이 막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종목은 한두 종목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막 이상한 뭐 가죽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이상한 기업 같은데,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상한가 두세 번 갔잖아요. 지금은 얘가 만약에 당장 현실성이 없다고 발표가 나면 그렇죠. 폭락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지금은 추격 매수는 적절치 않은 거죠. 지금은. 근데 또 이럴 때 흥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액으로 해보는 것이. 소액되면 소원하니까. 네. 그렇지만 큰 금액을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샀다면 모르지만 이미 상한가 두세 번 갔으니까 소액으로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화제를 몰고 수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드를 던진 거죠, 이제. 야,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한번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좀 질문을 드릴게. 최근에 또 네이버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네이버의 최근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이버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 달 8월 24일 공개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 요거를 이 기대감에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이퍼클로버 X는 이제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는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으로 초거대 AI 모델로서 한국어 데이터에 특화된 인공지능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오픈 AI에서 한 챗 GPT 여기서 한 그 인공지능은 한국어는 아무래도 조금 좀 한국어를 제대로 이제 지원을 못하고 영어로만 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하이퍼클로버 X가 된다면 한국어로 특화된 인공지능이니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네이버 주가가 아직 주가가 급등하고는 있지만 지금 많이 상승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많이 상승한 게 아니고 오늘 그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에서 좀 조정받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면 앞으로도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의 수급이 분산되고 있거든요. 이제 개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는데 네.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 2차전지 갖고 있는 물량을 팔아서 새로운 종목을 사고 있고 그동안 2차전지에 수급이 몰리면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수하면 아주 좋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도. 예. 그 작년 말에 출연하실 네, 때도 네이버 강추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작년에 이제 출연해서 네이버 지금 사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한 40% 급등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또 오랫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니까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면 좀 좋은 매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매수 다 하기보다는 몇 번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 좀 좋은 수익 예상됩니다. 예. 그 구글 바드랑 예. 오픈 AI 챗GPT 그것도 한국어 성능이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요. 네. 그 챗GPT 이런 데서는 이제 한국어 의미 단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은가 봐요.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려면 토큰량이라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토큰량이 영어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4배 이상 더 든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아예 네이버에서는 한국어를 특화된 모델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 이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거랑 경쟁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네이버 검색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구글 검색도 많이 쓰지만 네이버 검색이 압도적이잖아요. 아직도. 그것처럼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런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적인 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전기차 아이오닉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AS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 왜? 눈높이가 높아져서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의 그 친절한 AS, 신속한 AS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가 나와서 정말 성능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굳이 뭐 외국에 있는 뭐 그런 바드나 이런 거 쓰기보다는 이걸 더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아요. 현대기아차는 중고차 가격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 검색도 있지만 저도 이제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구글 검색해 쓰거든요. 사실은 둘 다 동시에 쓰겠죠.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에 필요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글로벌한 검색이 필요할 때는 이제 구글 쓰듯이 바드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양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네이버가 점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시간 감사드리고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만약 1억 원 정도가 있으시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이 질문 꼭 하시는데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 1억 원이 있다면 이제 매번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바뀌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김용 대표님 만날 때마다 이 질문 드리는데 그대로 했으면 수익이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1억 원이 있다면 60% 정도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40% 정도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테슬라가 한 4분의 1, 엔비디아 4분의 1, 나스닥 100 ETF인 QQQ의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로 바꿔서 현금 보유할 것 같아요. 달러로 바꾼 현금.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싣고요. 나머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있잖아요. 여기에 또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싣고 그러면서 한 두세 종목 매수하면 되겠죠. 각 분야에.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현금을 들고 만약을 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현금이 부족해. 지금 내가 가진 현금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꼭 현금이 부족하대. 투자를 더 넣으면 수익이 더 날까요? 아니거든. 지금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야지 투자금을 더 넣어도 수익이 더 커지는 거지. 지금 있는 걸로 부족해서 투자금을 더 넣는다고 수익이 반드시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현금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저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주식은 50% 손실을 봤어요. 얘가 본전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주식이 100% 수익이 났어요. 근데 50%만 손실봐도 본전이야. 그러긴.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우리는 유례만 몇 프로의 유례만 집중하는데 그 분모 어디서부터 몇 프로, 어디서부터 몇 프로의 하락이냐, 어디서부터 몇 프로 상승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현금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재건 관련된 주식은 언급은 안 해주셨는데 예, 예. 이 건설주 같은 건가요? 요즘 건설주 되게 안 좋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요. 건설주는 지금 철근 빼먹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설주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가장 큰 게 캐터필러라고 미국에 있는 큰 중장비 업체가 있어요. 네. 그 덤프트럭이 2층 또는 3층 건물만 해. 덤프트럭 크기가. 좋군요. 뭐 그런 캐터필러에 중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진성TC라고 있거든요. 이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 진성TC는 캐터필러뿐만 아니고 히타치, 현대 인프라코 이런 데도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이런 중장비에 납품하는 진성TC라든지 또는 현대 인프라코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가장 좀 수혜주로 크게 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예, 항상 말씀드리는데 미국 주식은 트레이딩이 아니고 장투고 우리나라 주식은 사고 파는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주식은 세금을 20% 내잖아요. 22%가 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2027년 이후에 팔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세금이 22% 있으니까 네. 세금 때문에 남는 거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고 팔잖아요. 수익 내서 팔고 수익 난 거에 22% 세금 내고 또 나머지 돈으로 사고 팔고 하면 예, 정말로 말 그대로 남는 게 없는 거죠. 다 옛날 판돈 카지노 가면 카지노에도 돈 뜯어가는 것처럼 예, 그 판도리가 돈 뜯어가는 것처럼 거기서 세금 내는 게 남는 게 없으니까 미국 주식은 그 세금이 너무 크니까 수익 나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지. 아니 장투했다가 수익이 충분히 났을 때 팔고 세금 내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세금이 쌓이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막 장기적으로 아까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막 5년 이상 이렇게 볼 거 계속 모아가는 그런 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한 4배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수익 세금 한 번 딱 내는 거. 수익에 어차피 수익 난 거에 내는 거니까요. 한번 내는 걸로 끝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은 알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금융위기 후 거기 S&P 500은 6배 오르고 나스닥은 9배 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 당시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코스피가 2000이었거든요. 지금 2000 얼마예요 아직도. 오른 게 없어.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맞죠. 예. 계속 안 오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오늘 또 신문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그 신용대출, 미수거래 이런 게 양이 늘고 회전율이 또 2배가 넘게 막 늘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겠죠. 그게요. 네. 그거 2차전지 관련주를 고점에서 신용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고객 그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염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만 해도 저기 외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의 평단가가 100만 원이 넘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고점에서 산 거지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용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은 9번 성공해도 한 번 잘못하면 손실이 왕창 커져서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자제하시고 현금 범위 내에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이전지 관련 좀 많이 오른 거는 밈 주식화 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매수 안 하는 게
돈 버는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꾸 책을 광고하는 것 같은데 예, 그냥 어차피 제가 신간을 출간했는데 네. 이번에 새로 출간한 차트 신의 한 수를 꼭 구매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들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아주 쉽게 쓰여졌다고 자신하고 있고요. 차트 공부에 목말라 하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용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